남편은 제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같은 직장의 유부남과 6년째 사귀고 있는데 그 유부남의 아내가 알게 되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고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부남은 서로 이혼하고 함께 살자고 종용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 그다음에 남편과 아이들과 헤어지는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자, 남편은 지금 본인이 외도하고 있는 직장에서 나름대로 그 유부남과 6년째 사귀고 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은 생각도 안 하겠죠.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남편은 모르고 있어요. 남편에게 아직은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이 그러죠. 힘들면 그만둬도 돼. 또는 힘들면 좀 쉬어라. 막 이렇게 가면서 나름대로 살아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있는 유부남과 6년째 외도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내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6년째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유부남에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유부남에게 반응하는 여자일 뿐이에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유부남에게 반응해주는 그냥 하나의 놀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걸 몰랐잖아요. 나에게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 자, 몰랐어. 그런다가 외도를 하고 이렇게 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유부남이 그 아내가 알게 돼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회사에. 그러니 같이 근무하고 있다 생각해봐. 그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부남의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겠죠. 그 유부남도 마찬가지로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일 거고 그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됐으니 어떻겠어요? 막 분노하다가 이제 다 조사 다 했겠죠. 정리해라. 너네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만둬야 돼요? 누가? 아마도 둘 다 못 견딜 겁니다. 그 상간남도, 그 유부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본인은 물론 회사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만둬야 돼요. 거기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는. 그 유부남에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 상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 둘 다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만둘 위기야. 어차피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만뒀어. 그만두면 그 유부남은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죠. 좀 지나면 또 다른 애를 대상으로 해서 또 외도해요. 또 외도. 어차피 관계 중독이잖아요. 어차피 둘 다 그만둬야 돼요. 그래야 서로 의심하고 뭐하고 이게 계속 갑니다. 문제는 이제 상대 유부남의 아내는 자기한테 외상 트라우마 발생되는데 깨부시는 거는 잘해요. 원래는. 그런데 뭔가는 하죠. 근데 본인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유부남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유부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관계 중독자잖아요. 어차피 보니까 이게 이제 끝장나게 생겼어. 그러면은 하나라도 건져. 재밌는 거 하나는 건져야죠. 다 잃더라도. 직장이야 뭐 다른 데 옮겨가면 되니까.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버티면 되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는 건지려고 드는데 그러면서 어차피 알려지게 돼 있거든요. 집에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혼을 하고 나랑 같이 살자. 진짜 나도 이혼할 테니까. 그래 이렇게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이혼하고 나랑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이혼하면 그 유부남이랑 결혼을 해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엄청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길이 아니에요. 둘 다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니까.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자들은 파멸이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닥친 거예요. 6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10년 만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오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다 잃고 완전히 파괴되는 파멸의 길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유부남은 알아서 해야 돼요. 지금 둘은 함께 가게 되면 모든 걸 다 파괴해요. 그래서 유부남은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오로지 필요 없어요. 그 유부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내 인생도 파멸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유부남과 같이 가면 둘 다 완벽하게 파멸돼요. 그러니까 그 유부남은 딱 끊어놔야 돼요. 나 끝내자.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유부남과 그 유부남의 아내가 어떻게 할 건지는 그건 둘이 결정을 하라고 그러고 일단 나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남편과 아이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직장을 그만두고 뭐하고 이렇게 될 때 모르게 됐을 때는 정말 내가 가정원에 돌아가서 충실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야? 내 관계 중독이 있잖아요. 관계 중독을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관계 중독 치료될 때는 많이 아픕니다. 내가 유부남한테 얼마나 철저하게 놀이개가 돼 있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치료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데 막 그 고통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과 아이들이 헤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유부남이 이혼을 종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끝내야 돼. 이혼 말 같은 소리예요. 그거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니네끼리. 유부남하고 유부남 아내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회사 그만두는 거 그래 그만두고 그리고 내 관계 중독을 치료해야 돼.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일단은 내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어요. 가정으로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치료되고 이게 중요해요. 나를 치료하고 그 유부남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 신경 쓰면은 내 관계 중독 치료 불가능해요. 그리고 낸 더 파멸돼요. 그렇게 되니까 신경 꺼져요. 일단 파멸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꺼야 돼요. 안 그러면 완벽하게 파멸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일단 끊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 당연히 사익서 내고 이제 그만두셔야 돼요. 내 관계 중독을 치료해야 됩니다. 내 관계 중독을 일단 치료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과 아이들이 나의 외도에 관련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빌어야죠. 돌아가려면 이혼할 생각 꿈에도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빌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만큼을 치료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미안하다. 내가 죄책감이 크다. 물론 죄책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게 됐을 때는 돌아갈 수 있는 모티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상 트라우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니까 그것도 함께 치료하면 예전에 행복했던 정말 행복했던 부부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남편과 아이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외상 트라우마가 내 관계 중독이 치료되고 난 다음에 정말 아이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더 잘해주시면 돼요. 치료됐으니까. 그리고 또 치료하면서 정말 더 잘해주면 행복한 부부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치료예요. 내 치료가 전제에 깔려야 돼. 이게 없으면 끝났어요. 어차피 내가 집으로 가도 관계 중독 때문에 못 견딥니다. 다른 남자 또 사귀지 않으면 못 견뎌요. 관계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남편과 아이들이 알게 됐다. 내가 못 견뎌요. 이 관계 중독으로 인해서. 그래서 파멸은 정해진 수순인데 파멸의 길로 그 정해진 수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유부남과는 연결했다 그러면 못 돌아와요. 파멸은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남편 이혼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가려 그러면 파멸의 길로 들어갔지만 돌아와야 돼요. 그 관계 중독을 치료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남편과 아이들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회복을 될 때 내 죗값은 치르셔야 됩니다. 그거는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유부남을 끊는다는 거. 그리고 유부남과 그 아내가 뭘 하든 한 명은 중증심리적인 관계 중독이고 그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 발생됐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유부남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는 그 관련되는 내용에서 직장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거기는 놀이터였으니까 내가 반응해주는 놀이터였거든요. 이용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직장은 그만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외상 트라우마를 관계 중독을 치료를 하고 나서 내 남편과 아이에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잘하셔야 돼요. 죗값을 치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설령 알게 되더라도 있는 그대로 정말 죗값을 치르세요. 그러면 원래대로 행복한 부부로 아이들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다시는 외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그만두는 거. 회사 그만둬야 돼요. 유부남 끝내는 거. 끝내고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관계 중독을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전제가 안 깔리면
파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면 그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